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하위 문화와 대중 문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위 문화 나와 있는데 하위 문화는 뭐냐면 이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서브컬처라 그래요. 서브컬처. 그래서 한 사회 내 특정 집단, 특정 부문에서만 공유하는 독특한 문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집단에서 공유하는 문화. 그래서 하위 문화의 범주는 기준에 따라 상대적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대한민국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경상도 사투리는 하위 문화가 되겠죠. 근데 이제 경상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경상도에서는 경상도 사투리를 일반적으로 쓰니까 그건 주류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대적이다. 이런 얘기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하위 문화는 다양해지겠죠. 사회가 복잡해지면 다양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 다양한 집단들이 누리는 하위 문화도 당연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문화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어요. 반문화는 뭘 말하냐면 이건 저항 문화입니다. 저항 문화. 그래서 반문화는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거예요. 주류 문화에 저항. 자, 주류 문화 잠깐 좀 볼까요? 주류 문화는 이제 이 하위 문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를 말합니다. 전체 문화. 예를 들면 사투리 같은 게 이제 하위 문화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투리 같은 것이 하위 문화라고 본다면 표준어 같은 경우는 주류 문화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하위 문화 중에서 일부는 이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반문화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의 문화 요소가 존재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조폭들이 조직폭력배들이 공유하는 그런 폭력적인 이 하위 문화라고 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폭력배들도 한글 당연히 쓰겠어, 안 쓰겠어? 한글 쓰죠. 그러니까 이 하위 문화, 반문화를 공유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주류 문화의 문화 요소도 어느 정도 당연히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순기능을 보면 주류 문화에서 누릴 수 없는 하위 집단 나름의 욕구를 해결하게 하고요. 하위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구성원의 소속감 고취에 기여하고, 자, 주류 문화의 역동성 다양성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의 질적 발전, 사회 변화에 기여한다. 어려운 내용 없죠? 자, 역기능을 보면 자, 상이한 다른 하위 문화를 지닌 집단 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종교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 이슬람 믿는 사람, 힌두교 믿는 사람, 뭐 이렇게 사람들 간에 갈등이 막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종교 간의 갈등이 뭐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인 갈등은 좀 있죠. 너는 진보냐, 너는 보수냐. 그런 어떤 진보나 보수도 일종의 하나의 하위 문화로 본다면 그런 갈등들이 막 생겨서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 하위 문화의 유형 한번 보면은요, 지역 문화, 어떤 아까 했던 사투리 같은 게 대표적인 지역 문화이고요. 지역마다 막 사투리가 다르죠. 세대 문화, 요새 뭐 MZ 세대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MZ 세대 문화. 나도 MZ인가? 뭐 하여튼 경계선에 있는 것 같긴 한데. MZ 세대 문화, 뭐 그 이전에는 뭐 별의별 세대들이 많았죠. 뭐 옛날에 뭐 무슨, 요새 또 약간, BI 표현을 쓰지만 영포티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세대별로 문화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게 이제 하위 문화, 그리고 이제 청소년 문화, 청소년들이 공유하는 문화, 일종의 세대 문화죠. 그리고 반문화, 이런 하위 문화 중에서 좀 주류 문화에 저항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는 또 이제 반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항 문화 혹은 반문화라고 표현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문화 한번 보시면은 이 하위 문화의 예입니다, 여러분. 전체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지역 내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생활 양식, 그냥 하위 문화의 종류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하위 문화의 유형이고요. 각 지역 주민들이 고유한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된다. 순기능을 보면 지역 주민의 소속감, 연대의식 형성하고, 같은 사투리 쓰는 사람 보면 굉장히 반가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 축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요. 문화적 다양성 확보에서 문화적 획일화를 방지하기도 한다. 근데 역기능을 보면 지역 문화가 너무 과도하게 상품화돼서 이제 어떤 자본주의화돼서 너무 이렇게 이윤만 추구하려는 형태의 지역 문화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하위 문화의 종류 좀 살펴보면, 자, 세대 문화라고 있습니다. 세대 문화. 특정 세대가 공유하는 것이죠. 아까 뭐 얼추 설명드렸는데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정한 범위의 연령층이 공유하는 문화다. 그래서 뭐 생물학적 성장과 시대적 배경이 동시에 영향을 주고, 청소년 문화도 여기 해당하고요. 동일한 세대는 일체감, 이해를 형성하게 해주고, 역기능을 보면 세대 간 갈등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민주화 세대와 현재 뭐 MZ 세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겪고 자라온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갈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고요. 청소년 문화는 한 사회 청소년에 해당하는 인구가 독자적으로 공유하는 문화다.
그래서 또래 집단을 준거 집단으로 어떤 자기 기준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동질성이 강하다. 그리고 기성세대 문화에 비해서 당연히 뭐 미래지향적이겠죠. 그리고 기성세대가 형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도전하는 반문화적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소비적 성격이 강하기도 합니다. 그냥 가볍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반문화. 자, 반문화도 역시 하위 문화의 유형인데요. 그래서 지배적인 문화에, 그러니까 주류 문화죠, 주류 문화. 사회의 어떤 주류 문화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문화입니다. 하위 문화의 종류 중에 하나, 유형 중에 하나고요.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규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원래 힙합 음악 이런 거는 원래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 반문화적 성격으로 시작했잖아요. 거기 이제 슬럼가에서 뉴욕의 어디 슬럼가 할렘가에서 이제 흑인들이 이제 랩을 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사회에서 받았던 차별을 막 이제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욕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 그런 게 이제 반문화의 흔적인 것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우리 한국에서 본다면 힙합이 뭐 반문화적인가요? 뭐 오히려 뭐 약간 뭐라 그래 힙질이라고 그러잖아. 힙질이 힙합이 좀 반문화적인 그 거친 느낌이 거의 이제 없어졌죠. 쇼미 뭐 이런 거 이제 유행하고 막 이러면서 힙합이 좀 그런 거친 느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반문화라고 보기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좀 어렵죠. 누구나 다 그냥 즐기는 어떤 주류 문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규정이 많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상대적이다. 근데 뭐 반문화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문화가 다 그래요. 모든 문화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그 규정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 자, 반문화 보면 기존 주류 문화를 대체하면서 사회 변동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사회 문제를 고발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고. 역기능을 본다면 집단 간 갈등을 더 유발해서 사회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대중문화 한번 보면은 대중문화는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을 초월하여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면서 향유하는 문화다. 무슨 얘기냐면 이 대중문화도 여러분 그 일종의 주류문화예요. 주류문화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면서 향유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문화는 주로 이렇게 소비와 관련돼 있어요. 소비와 관련. 친구들이 가끔 물어보는데 대중문화와 주류문화는 뭐가 다르냐?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주류문화는 이제 많은 걸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 표준어를 쓰는 것, 표준어를 쓰고 뭐 한글을 쓰는 거 이런 건 주류문화죠. 주류문화. 근데 그거는 소비와 관련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중문화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중문화라고 할 때는 우리 흔히 떠오르는 거 있잖아. 무슨 케이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대중적인 음식 콜라 마시고 뭐 맥도날드 먹고 뭐 이런 게 일종의 대중문화인데 이 대중문화는 주로 이제 주류문화 중에서도 이 대중들의 소비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특징 보면 사회 구성은 다수의 영향을 주고요. 다수의 생활 양식을 획일하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확산되고 오락 및 여가 문화로서의 기능을 제공해서 삶의 활력소가 되고요. 고급 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누구나 다 골프 같은 거 쉽게 접할 수 있고 오마카세 같은 데 가서 막 이제 스테이크도 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 문화가 대중화가 많이 되었죠. 시민의식을 또 성장시켜서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자, 역기능을 보면 이 대중문화라는 게 주로 소비, 상업적인 것과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문화의 상업화와 획일화 이런 우려가 있고요. 문화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어떤 돈의 논리로, 이윤의 논리로만 이렇게 가다 보면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요. 지배층이 또 이걸 활용해서 이 대중문화를 활용해서 이제 대중매체를 특히 장악해가지고 옛날 독재자들이 많이 쓰던 방식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중들의 관심을 정치적인 것 말고 다른 쪽으로 이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대중 조작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대중문화. 대중문화는 뭐라고요? 주류문화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소비와 관련된 것이다. 대중들의 대규모 소비와 관련된 것.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중매체의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매체. 요새는 막 잘 출제되진 않지만 언제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인쇄매체를 한번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신문이 대표적입니다. 신문이나 서적 이런 게 대표적인데, 자, 신문이나 서적은 우리가 차분하게 앉아서 쭉 읽는 것이기 때문에 서술을 그냥 된 대로 쭉 읽으니까 심층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정보 전달의 속도가 이제 독해력에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렵잖아, 이 책 독해하는 거. 그래서 다른 매체에 비해서 정보 전달 속도가 좀 느리다. 그래서 이제 신문이나 잡지나 책 이런 거 말하는 것이고. 자, 음성 매체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라디오가 있죠, 라디오. 그래서 청각에 의존해서 정보를 전달한다. 시각장애인이나 문맹자가 정보 접근 가능성이 높고요. 시각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서 처리가 어렵다. 자, 그래서 라디오, 음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영상 매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TV 같은 게 대표적이죠. 빠른 속도로 시청각
이 시각과 청각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니까 빠른 속도로 시청각 정보 전달이 가능하고 생동감 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 매체는 보통 이제 제작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니까 한정된 시간에 시간적 제약이 걸려 있죠. 그래서 인쇄 매체에 비해서 자세한 정보 전달이 좀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공중파 TV, 유선 방송, 영화 뭐 이런 것들. 자, 뉴미디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는 최근에 등장한 SNS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뭐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뭐 인스타나 유튜브 뭐 이런 것 말하는 겁니다. 거기 쇼츠도 보고 그래서 거기 뭐야 음성도 나오고 영상도 있죠. 시청각 정보를 전달하고요. 여기 포인트는 쌍방향 정보 전달입니다. 우리가 바로바로 댓글도 달고 새로운 정보를 주기도 하고 뭐 이렇죠.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 근데 나머지 인쇄 매체나 음성 매체나 영상 매체는 요건 일방향이에요. 잠깐 옆에 보면 쌍방향 정보 전달이란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좀 불분명하고 누구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정보 전달 과정에 참여하는 것. 일방향 정보 전달이라는 건 생산자, 소비자의 구분이 분명하고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별로 참여할 수 없는 게 일방향.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쌍방향, 양방향 정보 전달이다. 그래서 대중이 정보 생산자로 참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인터넷, 스마트폰, SNS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뉴미디어가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요새 잘 출제되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문득문득 다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특징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할 게 이제 대중매체 관련해서 마무리할 내용인데요. 자, 대중매체 기능 나와 있습니다. 대중매체 기능 순기능 보시면 자, 신속한 정보 전달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TV나 라디오, SNS 이런 거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신속하게 정보 전달 받을 수 있고 여론의 형성과 반영. 자,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제 여론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말하는 거죠. 대중매체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역시 여론 같은 걸 통해서 사회부조리,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고 또 사회화 및 상해통합,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게 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중문화가 양산이 되고요. 또 오락 및 휴식을 제공하고 우리가 뭐 영화를 본다거나 OTT를 본다거나 드라마를 본다던가 이런 거 해서 오락 및 휴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이제 옛날에는 귀족들이 누리던 어떤 그런 고급 문화, 예를 들면 오페라 이런 거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대중매체가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집에서도 막 오페라 영상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역기능을 한번 보시면 정보의 왜곡, 은폐 이런 걸 통해서 이 여론 조작, 권력자들이 이런 여론 조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또 이 미디어를 장악한 사람, 예를 들면 뭐 구독자가 엄청 많은 대형 유튜버다. 그러면은 막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발언권 자체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막 왜곡하고 은폐한다면 여론 조작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이 대중매체라는 것이 오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정치적인 무관심을 좀 조장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획일화된 문화 전달을 하게 돼서 개성을 좀 상실하고 창의성이 저하될 수 있다. 그리고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건 이제 자극적인, 야하거나 폭력적인 이런 문화를 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눈길을 끌기 좋잖아요. 특히 이제 쇼츠가 이제 유행하는 지금 같은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눈길을 확 끌어야 되니까 이런 문화들이 많이 확산되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옆에는 이제 단어들 나와 있는데 대중조작은 아까 얘기했던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제 대중들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상업주의는 모든 것을 돈벌이에 경향으로 보는 이런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뭐 이제 대중매체와 관련해서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